회피형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특히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진실은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떠나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미워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에 중독되어 있고 진정한 친밀감을 쌓는 과정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곁에 남아서 끊임없이 사랑과 인내, 그리고 안심을 줄 때 당신은 스스로 그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들을 제자리에 갇히게 만드는 바로 그 두려움에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들이 가진 최악의 믿음, 즉 사랑은 늘 쫓아오고 사랑은 숨막히게 하며 사랑은 압박감이라는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저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벌을 주려는 것도 조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그 공간 말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와 연결된 상태에서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통제력을 잃는 것과 같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가갈 때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멀어집니다. 뒤로 물러서고 마음의 문을 닫거나 차가워집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번도 안전하다고 배운 적 없는 친밀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친밀감을 갈망합니다. 이해받는 것의 안전함과 따뜻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그것을 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심리적 생존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형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종종 유령을 껴안으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지만 당신은 결코 그들에게 온전히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꽉 끌어안을수록 그들은 더 희미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런 관계 속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당신의 마음은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과 당신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다가 결국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회피에 동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자라면 당신은 쫓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는 그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끝없이 반복됩니다. 당신은 계속 주고 그들은 계속 밀어냅니다. 당신이 연결을 원하면 그들은 물러섭니다. 이 굴레가 빙글빙글 돌고 돌아 결국 당신은 완전히 지치고 불안해지며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사랑이 그들이 숨어버리는 벽이 되고 당신의 존재가 그들이 자신의 감정적 한계와 영영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명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떠난다는 것이 항상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피는 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억지로 구겨가며 희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당신을 피하는 사람에게 충성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화가 계속 헛돌 때, 당신의 필요가 끊임없이 무시될 때, 그들이 원하는 혼자만의 시간이 당신에게는 감정적인 굶주림이 될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사랑은 형태를 바꿉니다. 단호한 경계선이 되고 침묵이 되며 놓아줌이 됩니다.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에서 비롯된 놓아줌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어릴 적에 그 생존법을 배웁니다.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감정적으로 곁에 있어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며 그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숨막히는 일이거나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으며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연결을 원하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만큼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파트너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헌신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 말이죠.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고통을 외면할 때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조차 보이지 않는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걸어 나가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궤도를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회피형 연인에게 나는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나까지 집어삼키게 두지는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종종 그들의 단단한 감정적 갑옷에 생기는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회피형을 치유하려면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저 충분히 오래 기다려주고 충분히 열렬히 사랑하고 깊이 희생하면 그들이 마침내 마음을 열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종종 사람들을 감정적인 연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관리를 통해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식을 통해, 경험을 통해, 그리고 결과라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치유됩니다. 때로는 당신의 빈자리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때로는 당신이 떠난 후의 정막이 수년 동안 사랑을 구걸했던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회피형 파트너에게서 떠나갈 때 그들은 당신을 붙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방법을 모르거나 평생 자신을 지배해온 그 두려움에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애쓰기를 멈추고 고치려 들기를 멈추고 그들을 구원하려기를 멈추는 그 순간 당신의 힘이 되돌아옵니다. 당신은 잃어버릴까 두려워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저 무작정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머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한 연결 대신 자신의 편안한 안전지대만을 반복해서 선택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성심을 지켜야 할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품위를 지키며 떠나야 할 신호입니다. 내려놓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으로 포장되었던 감정적 방치로부터 당신 스스로가 치유될 공간, 그리고 그들이 평소라면 도망쳤을 그 공허함 속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볼 공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공허함이야말로 그들이 마침내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사람들은 편안함 속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상이 흔들리고 부서질 때 변화합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방어벽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느껴야만 합니다. 당신이라는 안전망이 없는 삶을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비로소 그때 진정한 변화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변합니다. 당신은 절반짜리 사랑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는 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야 이 사람이 마침내 마음을 열면 어쩌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진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가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혼자서만 감정적인 중노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연인 관계가 아니라 감정 노동일 뿐입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일상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누군가에게 평생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인연이라면 당신의 빈자리는 그 유대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들의 열망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인연이 아니라면 당신이 떠나는 것은 단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줄 누군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해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공감 능력 때문에 회피형과의 관계에 머무릅니다. 그들의 상처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깊이 뿌리박힌 두려움을 알아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계선 없는 공감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할 의지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균형은 온전히 당신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정적인 굶주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아주 작은 사랑의 부스러기에도 만족하도록 당신의 신경계를 길들입니다. 그렇기에 떠나겠다는 결정은 종종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진짜 사랑을 마침내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미안해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첫 번째 순간이 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더 이상 설명하기를 멈추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아주 신성한 것을 되찾게 됩니다. 관리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주닿을 권리,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감정으로 느껴질 당신의 정당한 권리 말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 즉 마음을 여는 것, 그곳에 오롯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곳에서 사랑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회피를 위해 계속 푹신한 쿠션이 되어주는 한 그들은 결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떠나십시오.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의 치유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의 치유에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일은 당신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증명을 멈추고 대신 사랑을 담아 그에게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막 속에 앉아있게 두십시오. 잃어버린 것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게 하십시오. 도망치는 대신 태어나 단 한 번이라도 무언가를 향해 스스로 손을 뻗게 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마침내 당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면, 진심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선택했고 평화를 선택했으며 바로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회피형인 사람과 만나며 영혼이 지쳐버렸다면 당신의 목소리가 닿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늘 기다림으로 달아가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떠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을 존중하면서도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 더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랑만이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까지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